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오빠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에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주식을 공부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과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선 과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누가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공부라는 거를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배워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강의라는 걸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강의 많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뭐 가치 투자를 하거나 중기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주변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차트는 코스닥 차트인데 보통 이제 이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언제 하게 되냐면 요 시점에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때. 왜냐면 상승 초반에는 뉴스에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상승이 탄력을 받으면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많이 올랐다, 카카오가 많이 올랐다, 네이버가 많이 올랐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 따라 붙게 되고 한 10에서 운이 좋으면 한 20% 정도 수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꼬꾸라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0에서 60% 정도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여기서 손절을 때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는 올랐던 기간이 좀 길기도 해서 아마 요쯤이나 요쯤부터 따라 붙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때는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뭐 테마주, 코로나 때 테마주 있었죠. 뭐 시젠, 뭐 신풍, 뭐 신일 뭐 이런 거 오르면서 테마주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쪽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니까 조금 수익이 났다가 또 다시 꼬꾸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든 네이버를 사든 카카오를 사든 지수가 거의 고점에 물리면은 하락할 때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보실까요? 삼성전자. 오늘은 영상 빨리 끊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여기 물려 있어요. 요거 잠깐 수익 보고 요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런 종목들이 참 어려워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게 뭐 그대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20만 원짜리가 46만 5천 원을 갔다가 다시 이 가격은 뭐 10만 원대긴 한데 어쨌든 거의 그대로 왔고요. 카카오도 카카오가 카카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얼마죠? 여기 뭐 3만 원? 3만 원짜리가 거의 뭐 17만 원. 거의 6배 가까이 올랐다가 거의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도 한번 영상에 남겼었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어요. 시장 주도주는 실적 대비 지수가 상승할 때 약간 버블이 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은 거고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다 그렇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올라가니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카오도 대형주고 실적주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떨어질 때는 엄청 많이 떨어져요. 거의 한 50% 가까이.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더 떨어졌죠. 삼성전자도 거의 그 정도. 어쨌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막 오를 때 막 잡주는 못 사겠고 테마주는 못 사겠고,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산단 말이에요. 대형주를 산다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사는데 그걸 또 비싸게 사. 그리고 물려서 잠깐 수익 났다가 손실 봐. 어렵죠. 어려워요. 여기서 뭐가 어렵냐면 종목 선정이 어려운 거죠. 그쵸? 종목 선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항상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승을 하면 조정이 오고, 상승을 하면 조정이 오고, 상승을 하면 조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하면 돼요. 조정을 많이 받으면 사고, 오르면 팔고, 조정을 많이 받으면 사고, 오르면 팔고, 조정을 많이 받으면 사고, 오르면 팔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쵸? 우리가 손실이 나는 행위를 안 하려면 거꾸로 뒤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해요. 왜냐면 인간이란 자체가 휩쓸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휩쓸리는 존재예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판단이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누가 이거 한대, 누가 저거 한대, 누가 이렇게 산대, 누가 이렇게 하던데, 그게 우리의 굉장히 많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주식은 뭐 다른 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딴 걸 떠나서 주식은 항상 그거에 대한 연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본질적인 부분. 내가 왜 손실이 났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어쨌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급변해요. 뭐 2차 전지주 날라갈 때 샀더니 고점에 서서 물리고, 지금 또 반도체주가 날라가잖아요. 반도체 샀다가 또 나중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자고 이제 소외된 종목을 사자니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렇다고 막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자니 뭐 저 PBR 이런 거 따라가자니 막 갑자기 급등해서 따라갈 용기도 안 나고. 그쵸?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시장이 계속 급변한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종목을 사게 된다. 이렇게 막 포모에 휩쓸렸어요. 포모에 휩쓸려가지고 뭐 남들도 하는데 나도 뭐라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럼 뉴스에 나오는 종목을 사거나 증권방송에 나오는 종목을 삽니다. 증권방송을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수없이 종목 추천을 남발하죠. 저는 이제 종목들을 얘기하면 이 중에서 이제 종목 이건 괜찮은데 이건 나쁜데 제가 필터링을 해요. 제가 필터링을 하는데, 개인들은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거 매수가 얼마예요, 이거 손절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사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증권방송에 나오는 종목을 사게 된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 잘 몰라서 이제 대형주를 사죠. 막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얘기하는데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사고 이제 SK 하이닉스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예전으로 가면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이런 종목들을 그나마 좀 덜 위험할 것 같아서 샀는데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또 2차 전지 미친 듯이 날라가. 미친 듯이 날라가. 저게 맞나 하다가 샀는데 또 고점이야. 물려. 요즘엔 또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따라가는 건 어렵고 안 따라가자니 소외되고 어려워요. 그리고 잠깐 올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로 전환됨. 여기 있는 종목들 매수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물려 있는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손실이나 비중 관리는 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손실 난 걸 만회하려고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합니다. 뭐 급등주나 테마주 같은 거래요. 근데 이런 건 손절을 안 하면은 계좌가 녹아내리죠. 그럼 여기서도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운 거예요. 시장은 계속 변하고 변하는 거에 따라서 자꾸 뉴스나 증권방송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이제 상승 추세 꺾이면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은 여기서 들어갔다가 못 판단 말이에요. 수익 실현도 못하고 손절도 안 되고. 근데 걔들은 매수가 이제 손절가 자긴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닌데 어쨌든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장 주도주를 빠르게 잡던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반도체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 또 2차 전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 대형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 어려워요. 아니면 상승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 뭐 장기 평선 아래로 꺾이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내가 최대한 먹어버리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 시장 주도주를 빠르게 잡던지 쉽지 않아요.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어도 편하게 매매하던지 전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밸류에이션이 싸고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들. 약간 소외주도 괜찮아요. 소외주도 괜찮아. 이런 종목을 찾아서 편하게 매매를 하던지 2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알고 본질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막 반도체주가 올라.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니까 많이 올랐죠.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비싸. 그러니까 비싼 건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상승할 여력이 적어져. 근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덜 올랐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파운드리도 있고 반도체 시장도 계속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12단 HBM3를 개발했다고 아직 뭐 양산 단계는 아니니까 해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도 어쨌든 HBM이나 결국에 D램이든 반도체 어떤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의 7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멀리 봤을 땐 보기 힘든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죠. 시장과 반도체, 업황,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시장을 오래 보면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어렵죠. 어쨌든 이런 것들, 본질, 심리를 알고 본질을 봐야 된다. 시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반도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과열되고 있다. 지금 약간 코인장에 가 있죠. 코인장에 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약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코인장에 모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무서워서 코인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또 시장이 오르고
계속 가다 보면은 삼성전자도 지금보다 좀 더 오르면 개인들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붙으면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가겠죠? 어쨌든 뭔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본인이 느낀다면 아, 내가 이제 과열되는 순간에 매도를 쳐야겠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과열돼서 막 주식시장에 매수하려고 막 다 들어올 때 빠르게 한 타이밍 잡고 나는 위에서 수익 실현을 분할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과열되고 있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오래 보셨던 이제 고수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연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저는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주식은 쉽게 얘기하면 공부로만 어떤 이론적인 걸로만 실력이 갖춰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경험. 내가 뭐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갔는데 아 이때는 맞았고 이때는 틀렸다. 그럼 내가 그걸 한 세네 번 경험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삼성전자를 세 번, 네 번 자기가 많이 접근해서 매매를 해볼수록 삼성전자는 어떤 흐름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료를 내면서 시장에다가 수업료를 갖다 바치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가 성장을 합니다. 돈은 잃어도 돈은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서 돈은 계속 잃어도 실력이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이제 어떤 경험치와 공부의 양이 쌓여서 점점점 이 임계점을 돌파해서 수익이 나는 시간이 와요. 그때까지 계속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3,000만 원 모아서 이 임계점 구간 안에서 경험을 쌓다가 3,000만 원 다 날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연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 여러분 이거 되게 우습게 보이죠? 하루에도 막 10%도 오르고 막 상한가도 가고 막 30%도 가는데 여러분 1년에 30%씩 꾸준히 낸 사람이 전 세계에 거의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되게 1년에 30%? 아, 이거 뭐 하루에도 30% 가는데 1년에 30%가 대단해?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뤄낸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 30%씩 매년 복리로 불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돈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더라? 네. 복리 계산기인데요. 2천만 원으로 10년 동안 20%를 계산하면요. 2천만 원 원금에 20%씩 복리 2천만 원으로 20% 수익을 10년 동안 복리로 늘어나면 아 돈을 200만 원으로 했군요. 어째 그쵸? 2천만 원으로 20% 수익을 10년 동안 계산하면 1억 2천이 돼요. 거의 한 5배가 늘어나죠? 10년 동안?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5배가 늘어나죠? 근데 이게 20년이 되면요. 7억이 됩니다. 아까는 10년에 5배였잖아요. 그쵸? 지금 20년에 얼마예요? 2천. 거의 30배가 넘죠? 5배, 30배, 그 다음 30년을 해볼까요?
30년. 47억이 돼요. 47억.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20년이 얼마였죠? 7억이잖아요. 30년이면 47억이 돼요. 자, 내가 30살이다. 그러면은 5년에서 10년을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40년 때부터 내가 40살 때부터 뭐 일찍 시작하면 더 빨리 오겠죠. 일찍 시작하면 만약 10년을 꽉 채웠다고 쳐. 솔직히 10년까지는 안 걸려요. 제가 볼 때 진짜 열심히 하면 5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40부터 시작해도 60 됐을 때 아까 한 7억이었나요? 70 됐을 때 47억. 자, 여러분이 35살에 시작을 해서 5년 빡세게 해서 40살부터 해도, 아니면 또 25세 시작해서 30대부터 투자를 시작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는 거예요. 20년 20% 7억. 내가 30살이야. 한 5년 미친듯이 공부해. 35살. 그때부터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하다 보면 실력이 늘면 3천으로도 할 수 있고 4천으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제외하고 2천으로 20년. 그러면은 35살 때부터 20년이면 얼마야? 55세. 55세 때 7억 있고 65세 때 거의 한 40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루하면 안 되는데 20분이 되어가네요.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연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막 자기 하루에 10% 수익 낼 것처럼 시장에 달려지면서 1년에 20%는 왜 못 낸다고 생각하나요? 20% 30%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그 정도 열정으로 내가 진짜 지지고 볶고 깨지고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돌아보면 1년에 20% 낼 수 있는 수익을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결론. 공부를 해서 밸류를 계산하고 뭐 PER, PBR, 뭐 컨센서스 계산했을 때 싸다. 그다음 차트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지금 시장이 상승기다. 시장이 고점이다. 지금 시장이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데 이 회사 저평가돼 있다. 그럼 시장이 반등하면 이 종목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실력이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나중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려놔야 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우선 단기 트레이딩을 일정 수준에 올려놔서 월 어느 정도라도 전업 투자자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가치 투자는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하고 실적, 뭐 영업이익, 뭐 앞으로 예상, 지금 싼지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개인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준 적이 없어. 누가 얘기를 해준 적도 없어.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돼야 돼. 그럼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나. 계속 과열되는 종목에 따라가다 물리고 그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뭐 뉴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증권 방송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비싼 가격에 안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싼 가격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벌써 한 24분이 됐네요. 이것도 언제 또 작업을 하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공감이 많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